표면적인 내용과 결코 본질에 닿지 않는 빠른 설명들에 지쳤다면 지금 바로 올바른 곳에 와 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강렬하고 상징적이며 변혁적인 여정을 시작한다. 인간의 영혼으로, 욕망의 깊이로, 성싱과 거의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주제들로 들어가는 여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용한 힘들이 내 삶의 모든 결정, 모든 관계, 그리고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준비하라. 왜냐하면 네가 곧 보게 될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욕망을 단순한 충동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혼의 언어, 기억, 트라우마, 가능성, 그리고 내 안에 살아있지만 의식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징들을 담은 에너지로 다룰 것이다. 만약 네가 사랑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감정이 널 혼란스럽게 했다면, 혹은 끌림 연결 외로움 뒤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너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싱은 융중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빛과 그림자를 통합하고 아픔을 치유로 변형하는 것이다.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부탁이 있다.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라. 채널을 구독해라. 보이지 않는 욕망, 영혼을 조용히 움직이는 힘. 우리 각자 안에는 소리 없이 흐르는 힘이 존재한다. 그것은 외치지 않고 속삭인다. 우리의 결정, 욕망, 심지어 합리적인 선택들까지 영향을 준다. 우리는 욕망에 대해 말한다. 겉으로는 단순히 쾌락을 향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미궁으로 인도하는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대하여. 큰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가? 우리가 무시하더라도 이 힘은 계속 작용한다. 우리의 의식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은 세계를 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계, 그리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 속에 존재한다. 욕망은 종종 필요와 혼동되지만 훨씬 더 복잡하다. 그것은 이미지, 이야기, 상처, 희망을 품고 있다. 마치 해독하기 힘든 지도를 가진 내적 나침반과 같다. 윤근 우리에게 경고했다. 이 욕망은 단순한 변덕스러운 충동이 아니라 영혼의 언어이다. 우리가 그것을 존중과 호기심으로 대할 때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메시지들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모든 충동은 우리가 회피하는 것 혹은 무의식적으로 찾는 것에 대해 무언가를 드러낸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마치 눈을 거울로 가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것을 억누르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욕망에는 기원, 이유, 근원이 있다. 자동 조종 모드에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마주하면 무언가를 드러내준다. 욕망은 등대가 될 수도, 심연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깊이 안에서 욕망은 하나의 통로를 요구하는 영혼이다. 그것을 억압할수록 중독 반복되는 감정, 불건전한 관계 속에서 왜곡된 형태로 터져 나온다. 그러나 우리가 귀 기울일 때 그것은 방향 명료함 치유로 변한다. 몸을 넘어선 성, 무의식의 상징적 언어. 우리가 성을 생각할 때 거의 자동적으로 몸 접촉 쾌락 화학 반응을 떠올린다. 그러나 윤근 우리에게 그 너머를 보라고 초대한다. 성은 그에게 무의식의 상징적 언어, 우리 내면 세계가 드러나는 코드이다. 그것은 단순히 본능만이 아니라 역사 출신 말하지 못한 상처들을 말한다. 몸은 느끼지만 정신은 해석한다. 그리고 그 해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오래된 층위에 의해 좌우되곤 한다. 그래서 단순한 욕망이 깊숙이 저장된 기억,
트라우마 내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드러냄, 감춰진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상징적 의식이다. 여기서 집단 무의식이 등장한다. 신화, 환상, 원형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릴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 위에 투사된 내적 이미지에 끌린다. 그 끌림은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무의식이 말하고 완성되려 하고 치유되려는 시도이다. 이 성의 상징적 차원은 강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욕망이 실수가 아니라 초대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는 문이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이나 억압으로 대하면 왜곡된다. 그러나 성숙하게 바라보면 그것은 그 진정한 본질을 드러낸다. 창조적이고 치유적인 힘. 성은 결국 다리이다.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우리 자신 사이에 하나의 거울, 하나의 통과점이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그것을 더 주의 깊게, 더 적은 판단으로 바라본다면 단순히 쾌락만이 아니라 의미까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적 혹은 파괴적 에너지로서의 욕망. 욕망은 본질적으로 양가적이다. 그것은 우리를 위대한 성취로 이끌 수도 있고 깊은 심연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것은 순수한 상태의 에너지이다. 불과 같이 따뜻하게 할 수 있고 빛을 줄 수 있지만 의식 없이 사용되면 태워버릴 수도 있다. 윤근 욕망이 억눌리거나 잘못 해석되면 집착 중독 독성 관계 속에서 파괴적으로 나타난다고 경고했다.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방향을 주면 그것은 영감 창의성 연결로 변한다. 더 이상 소모하는 힘이 아니라 구축하는 힘이 된다. 차이는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의식에 달려 있다. 욕망을 분명히 바라보면 그것이 적이 아님을 알게 된다. 진정한 적은 우리의 무지다. 인류의 위대한 작품들 중 많은 것들이 욕망의 충동에서 탄생했다. 예술에서 사랑까지, 과학에서 영성까지. 우리를 깊이 움직이는 모든 것은 욕망의 내적 장소에서 나온다. 문제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욕망하는지를 종종 모른다는 것이다. 바로 이 의미의 부재 속에서 욕망은 타락한다. 그러므로 질문은 욕망을 어떻게 통제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깊이 들을 수 있을까이다. 그것이 너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할 때 자유를 얻는다. 더 성숙하게 선택할 자유. 더 이상 맹목적 충동의 포로가 아니라 너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저자가 될 자유. 욕망은 인간적이다. 이 욕망을 의식으로 변환하는 것은 신적이다. 바로 여기에 무의식의 진정한 연금술이 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으로 바꾸는 것. 리비도, 쾌락을 훨씬 넘어서는 생명력.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로 보았다. 윤근 더 멀리 갔다. 그에게 리비도는 인간을 움직이는 생명력이다. 그것은 우리를 무기력에서 해방시키고 추진력을 주며 의미를 찾도록 이끈다. 그러므로 리비도는 단지 어떤 사람을 향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 목표에 대한 헌신, 자기 인식에 대한 갈망이기도 하다.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나 드러난다. 우리가 삶을 열정으로 느낄 때 우리의 리비도가 활성화된다. 우리가 창조적일 때 그것은 진동한다. 그리고 우리가 무감각하거나 피곤하거나 방향을 잃었을 때 그것은 이 힘이 두려움이나 제한적인 신념에 의해 막히거나 억눌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이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다. 진정성 있게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새어나온다. 종종 증상, 위기
혹은 정체의 형태로. 그것은 강과 같아서 막히면 다른 길을 찾는다. 땅속으로라도 흐른다. 융의 작업은 통합을 목표로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리비도를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이해하며 이끄는 것이다. 리비도는 의미 있게 흐를 길,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공간은 존재, 진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의 연결을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때 삶은 새로운 색을 띈다. 리비도는 통제되지 않는 불에서 길을 밝히는 횃불로 변한다. 욕망은 방향이 되고 충동은 영감이 된다. 삶은 단순한 생존을 멈추고 창조가 된다. 욕망이 우리를 그림자와 맞서게 할 때, 욕망은 매혹적이지만 동시에 폭로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부족한지도 보여준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편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내면의 부분을 보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윤근 이 어두운 영역을 그림자라고 불렀다. 우리가 내면에서 억압하고 부정하고 비난하는 모든 것. 욕망이 떠오를 때 그것은 이러한 내적 영역을 비추며 욕구, 두려움, 좌절을 드러낸다. 우리는 종종 단지 쾌락이나 친밀감을 찾는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직면하도록 부르고 있다. 그래서 욕망은 가장 정직한 형태에서 편안하지 않다. 그것은 변혁적이다. 도망치는 대신 윤근 우리에게 그것을 통과하라고, 용기 있게 그림자를 응시하라고 초대한다. 거기에 여전히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는 답, 기억, 상처들이 있다. 이 면을 부정하는 것은 어둠 속에 계속 사는 것이다. 그것을 통합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빛을 밝히는 것이다. 이 과정은 존재를 요구한다. 이상화, 조급함, 판단을 놓아버리는 것. 이것은 감정적 성숙의 길이며 여기서 욕망은 단순한 충동을 멈추고 하나의 거울이 된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인식한다. 결국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바로 그 욕망이 우리를 치유할 수도 있다. 단지 듣는 용기만 필요하다. 육체의 귀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경청으로. 아니마와 아니무스, 우리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 융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내적 반대자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를 내면에 지니고 있다. 이 생각은 처음에는 낯설게 보일 수 있지만 분석 심리학에서 가장 깊은 사상 중 하나를 드러낸다. 남성의 심리 속 여성성인 아니마, 그리고 여성의 심리 속 남성성인 아니무스의 존재. 이 원형들은 성별이나 사회적 역할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들은 우리의 감정, 결정, 유대를 형성하는 내적 힘들을 나타낸다. 이러한 내적 이미지는 심리적 거울처럼 작용한다. 남성은 자신이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는 여성에게 아니마를 투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자신의 이상화된 아니무스를 파트너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왜 종종 강렬하고 거의 마법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끌리는지를 설명한다. 사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우리 자신 안에 잊혀진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투사는 자연스럽지만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을 때는 위험하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사랑하는 것이 사실 우리 자신의 내적 이미지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그에게 요구하게 될 위험이 있다. 우리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들고 거울이 깨져 우리가 보기를 원치 않았던 인간성이 드러날 때 실망한다.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투사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개성화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이상화된 이미지로 남지 않고 우리 안에서 통합된 힘으로 변한다. 남성들은 자신의 감수성, 직관, 수용 능력에 접근하게 된다. 여성들은 이성을, 단호함을, 내적 지향을 강화한다. 이 내적 균형은
모든 것을 바꾼다. 우리의 외적 관계들까지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먼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요구한다. 타인을 찾기 전에 우리 안에서 통합을 요구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제야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필요를 투사하지 않고 환상이 아닌 진정한 존재에 기반한 연결을 만들 수 있다. 무의식의 거울로서의 사랑. 사랑은 종종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과의 만남이다. 윤근 우리가 내면에서 잊어버린 것, 타인에게 투사하여 거울처럼 보이는 영혼의 부분에 사랑에 빠진다고 말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그렇게 강렬한 것이다. 그것은 단지 타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 과정은 마법 같지만 동시에 위험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상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상적인 사람을 찾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적 무언가의 상징적 표상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것은 사랑이 환상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이 자기 인식의 길이라는 뜻이다. 사랑은 하나의 여정이며 각 관계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드러낸다. 우리가 이 과정을 무시하면 사랑은 의존이 된다. 우리는 타인이 오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빈틈을 메우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우리를 가두고 좌절시키는 역할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찾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타인 안에서 찾으려다 자신을 잃는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히 바라본다면 사랑은 변한다. 사랑은 더 이상 필요가 아니게 되고 선택이 된다. 함께 성장하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상화된 모습이 아닌 본 모습을 보는 선택.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진정한 만남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것과의 재연결임을 깨닫는다. 사랑은 이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여정이고 무의식으로의 몰입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랑을 그렇게 강력하고 계몽적이며 동시에 도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타인을 이상화하고 자기 자신을 잊는 것. 얼마나 자주 누군가를 이상화하며 그 사람이 네가 항상 원했던 모든 것을 구현한다고 믿은 적이 있는가? 이 이상화는 흔하고 깊이 무의식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 두려움, 꿈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때 일어난다. 문제는 이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는 데 있다. 우리가 이상화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오직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낸 이미지만 본다. 그로 인해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현실이 드러날 때 좌절과 충격 그리고 고통이 따른다. 이미지는 무너지고 남는 것은 깨달음이다. 관계는 상대와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영과 맺은 것이었다. 이 과정은 깊이 뿌리내려 있다. 우리는 종종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화한다. 어린 시절에 부족했던 것, 거부당했던 것, 혹은 우리를 상처 입혔던 것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며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에 대한 답으로 바꿔버린다. 그렇게 되면 사랑은 발견이 아니라 도피가 된다. 치유는 우리가 책임을 질 때 시작된다. 우리가 타인에게 투영하는 것이 먼저 우리 스스로 받아들여져야 함을 이해할 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정체성의 조각들을 되찾는다. 우리는 더 정직하게 사랑하기 시작한다. 더 적은 필터로, 더 적은 짐으로. 상대는 더 이상 해답이 아니라 길 위의 동반자가 된다. 덜 이상화한다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신을 똑같이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투영의 붕괴,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곳, 모든 열정은 사라진다.
하지만 모든 열정이 사랑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언젠가 투영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상화된 이미지는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상대를 그의 인간성 안에서 보도록 강요받는다. 이 순간은 결정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환상의 붕괴를 견딜 수 없어 포기할 것인가? 윤근 확신했다. 투영의 붕괴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오직 그것이 무너질 때만이 우리가 한때 우리 것이었던 것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인 안에 넣어두었던 모든 것,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인식이 시작된다.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타인에게 구원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온전함에 우리가 책임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누가 왕자나 공주가 단순히 인간이었음을 인정하고 싶겠는가? 그러나 그 고통은 필요하다. 그것은 시야를 맑게 하고 베일을 걷어내며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떠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단단히 서게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환상 없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투영의 붕괴를 극복하면 관계는 변한다. 더 성숙해지고 더 의식적이 되며 필요의 놀이가 아니라 구축이 된다. 상대는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길 위의 인간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머무를 때 필요 때문이 아니라 존재 때문이고 결핍이 아니라 진실 때문이다. 성, 섹스이라는 상징적 문턱, 단순한 쾌락을 넘어 의식적으로 경험된 성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기를 멈춘다. 그것은 상징적 의식이 되고 말이 없어도 무의식이 강하게 말하는 영혼의 만남이 된다. 윤근 성행위를 인간 정신의 가장 강력한 발현 중 하나로 보았다. 흥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내는 것 때문이다. 이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그림자가 나타난다. 두려움, 불안, 연약함.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숨겨져 있던 것, 여전히 치유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은 해방적일 수도, 억압적일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부여하는 의식에 달려 있다. 성을 도피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공허해진다. 권력 행사로 사용하면 그것은 폭력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경청과 헌신의 공간으로 이해하면 치유가 된다. 이 순간 몸은 신전이 되고 접촉은 영혼의 언어가 된다. 성의 상징적 여정은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퍼포먼스로 보지 않고 거울로 볼 때 시작된다. 모든 제스처, 모든 감각, 모든 반응은 우리에 대해 무언가를 드러낸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 도망치는 것, 아직 우리 안에서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는 것. 궁극적으로 성은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걷기를 원하는 이는 진정한 쾌락이 충만함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몸, 정신, 그리고 영혼 속에서.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을 구독하라. 그것은 단순한 클릭 이상이다. 이 메시지를 또한 들어야 하는 수천 명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당신의 구독은 이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 욕망의 그림자. 억압된 것이 살아있는 곳.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욕망을 통제하고 감각적임을 비난하고 쾌락을 불신하라고 배운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정신의 어두운 구석으로 밀려났다. 윤기 그림자라고 부른 곳으로. 바로 그곳에서 욕망은 억압될 때 숨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위장할 뿐이다. 이 억압된 에너지는 왜곡된 형태로 돌아온다. 강박적 행동, 반복되는 패턴, 조용한 중독, 우리를 상처 입히는 관계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 지배한다. 윤기 말했듯 네가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 너를 지배한다. 이것은 특히 성에 해당된다. 욕망이 숨겨진 채로 남아있을 때 그것은 파괴자가 된다. 그것은 우리를 충동적인 결정으로, 조용한 후회로, 우리를 채우기보다 혼란스럽게 하는 관계로 이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에너지를 정직하게 들을 때 모든 것이 변한다. 두려움이었던 것이 이해가 되고 수치심이었던 것이 자유가 된다. 욕망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은 잊혀진 지하실에 불을 켜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두렵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아차린다. 그곳에는 또한 우리 자신 안에 소중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재능, 잠재력, 우리가 한때 적응하기 위해 억눌러야 했던 진실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되찾을 때 영혼은 다시 숨을 쉰다. 결국 욕망은 악당이 아니다. 위험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부과하는 침묵이다. 치유적인 것은 그것을 통합하는 의식적 시선이다. 두려움 없이, 억압 없이, 과장 없이, 오직 진실로. 분열된 여성성, 자궁과 불 사이. 모든 인간 안에는 다양한 표현으로 된 여성성의 원형이 살아있다. 융에게 있어 두 가지가 특히 결정적이었다. 모성적이고 수용적인 여성, 그리고 야생적인 여성. 첫 번째는 애정, 안전, 돌봄의 원천이다. 두 번째는 불, 강렬함, 변형이다. 두 존재는 인간 영혼 속에서 공존하지만 종종 갈등한다. 역사는 여성성을 끊임없이 분열시켜 왔다. 온순한 여성은 받아들여졌지만 유혹적인 여성은 비난받았다. 이 분열은 오늘날까지도 작용한다. 남성들은 불가능한 조합을 기대한다. 동시에 보호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여성, 어머니이면서 연인인 여성. 여성들은 사랑받는 것과 자유로운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느낀다. 이 내적 갈등은 죄책감, 불안정, 관계 속에 혼란을 낳는다. 남성들은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좌절하고, 여성들은 모든 역할을 충족시키려는 시도 속에서 스스로를 억제한다.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여성성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인정하는 관계 속에 산다. 그러나 이러한 힘들을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인정할 때 모든 것이 변한다. 부드러움과 강렬함은 공존할 수 있다. 포옹과 불길은 같은 영혼의 일부다. 이것을 우리 안에 통합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 진실되고 더 깊고 더 자유로워진다. 여성성은 돌봄과 변화를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 둘 다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화해가 일어날 때 욕망은 더 이상 죄책감이나 위험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힘, 연결, 각성이 된다. 의식으로 성을 치유하기. 성의 진정한 치유는 억압에서도 방종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의식에서 비롯된다. 두려움 없이 욕망을 관찰하고 판단 없이 충동을 직면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각 욕망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라. 이것이 융의 제안이다. 욕망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것. 우리가 욕망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듣기 시작한다. 그것은 필요를 보여주고 상처를 지적하며 잊혀진 감정을 표면으로 끌어올린다. 모든 충동은 부름일 수 있다. 영혼의 부름, 무언가가 보이고 치유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부름. 이러한 의식적인 경청은 쉽지 않다. 그것은 존재감을 요구하고 자신 안으로 깊이 잠수하려는 준비를 요구한다. 그러나 바로 그 깊이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발견한다.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는 자유다. 명확하게 선택하고 성숙하게 사랑할 자유다.
그때 성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수치심의 장이 아니다. 그것은 학습과 연결의 공간이 된다. 다른 사람들과,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연결. 마법 같은 공식은 없지만 길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에서 시작된다. 치유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치유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느끼는 것과 함께 존재할 때 욕망은 의식에 맞추어지고 삶은 변한다. 욕망의 영웅, 내면으로 잠수하고 의미와 함께 돌아오기. 윤근 영웅의 원형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괴물을 칼로 물리치는 영웅에 대해서는 아니었다. 진정한 영웅은 윤기 말하길 자기 자신을 만날 용기를 가진 자다. 성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욕망의 영웅은 자신의 욕망 속으로 잠수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며 내적 모순을 극복하고 명확성으로 돌아오는 자다. 이 길은 쉽지 않다. 오래된 두려움, 열린 상처,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면들과 마주해야 한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변혁적이다. 내적 불길을 도망치지 않고 통과하는 사람은 변화된 채 돌아온다. 더 완전하고 더 깨어난 모습으로. 욕망의 영웅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이해하려 한다. 그는 진정한 힘이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아는 데 있음을 안다. 그것을 부인하거나 억누르거나 가리는 데 있지 않다. 그는 욕망을 상징적 언어로 바라보고 그것을 듣는 법을 배운다. 이 경청은 모든 것을 바꾼다. 몸은 나침반이 되고 관계는 거울이 되며 쾌락은 도피를 멈추고 확장이 된다. 욕망의 영웅은 가장 적게 느끼는 자가 아니라 가장 깊이 느끼는 자다. 그리고 바로 이 용기가 그를 자신의 길을 걸을 자격 있게 만든다. 존재의 충만함으로 가는 문으로서의 욕망. 결국 욕망은 포털이다.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아직 될 수 있는 것 사이의 전환이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고 도전하며 자극하지만 우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의식적으로 살아낼 때 욕망은 치유, 자기인식, 확장의 길이 된다. 그것은 몸이나 본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영혼과 나란히 가도록 하는 것이다. 쾌락을 의식과 본능을 정신과 물질을 의미와 결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욕망의 진정한 힘이다. 문화가 갈라놓은 것을 하나로 하는 것. 윤근성이 무의식의 가장 강력한 표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깨어남의 도구로 변한다. 외부로만 향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내부로 향하는 아직 통합되기를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가 욕망을 초월할 때 우리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한다. 명확함, 성숙함, 그리고 예전에는 소음이었던 고요함. 관계는 더 가벼워지고 연결은 더 진실해진다. 추구는 외적인 충족을 원하는 것을 멈추고 내적인 충만함이 된다. 욕망은 결코 목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항상 문이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열쇠를 가졌으니 결정은 내게 달려 있다. 그 문을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앞에 머물 것인가? 여기까지 온 내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것은 이 내용이 너를 움직였다는 뜻이다. 아마도 그것은 기억을 불러일으켰거나 질문과 성찰을 남겼거나 단순히 생각하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우리는 욕망을 존중하거나 성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문을 연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변혁이 기다린다.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진정한 길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다. 함께 성장하는 것, 진실로, 깊이로, 용기로.